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예전만큼 금방 팔리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모기지 금리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거래된 주택 10채 중 7채가 최초 희망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수자 우위의 흐름이 뚜렷해 보이는데요. 주택 구매자의 약 70%가 할인된 가격에 집을 샀고 또 평균적으로 최초 희망가보다 7.3%를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할인율은 무려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니까요. 현재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바이어 마켓이 온 것이냐 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몇 년 전보다 집값이 상당히 비싸졌고요. 금리 자체도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타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피해자 중에 한인 여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리나 오 씨는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 20여 년 전 예술가로 꿈꾸던 자신에게 앱스타인이 학비 지원을 미끼로 접근한 뒤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단순히 자선가인 줄 알았던 앱스타인이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심리적 지배와 강압적인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오 씨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앱스타인의 돈과 권력이 어떻게 범죄의 수단이 됐는지 알리기 위해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정치권에서는 앱스타인이 대학 진학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황당하고 가벼운 소식 하나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휴스턴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일본 도쿄에서 내렸다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LA공항에서 휴스턴행 비행기를 타려던 빅터 칼데론 씨는 태평양 상공에서야 자신이 잘못된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탑승 당시 게이트 인근이 굉장히 혼잡했었고 거기에 항공사 직원의 티켓 확인이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도쿄행 비행기의 빈자리에 그대로 앉게 된 겁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1등석으로 제공했지만 칼데론 씨는 예정보다 이틀이나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단순히 재밌는 에피소드로만 보기에는 항공 보안상의 허점이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항공 보안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조지아 내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여론 심상치 않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지아주 롬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겠죠. 현재 조지아 제14지역구는 측근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사퇴하며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2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클레이 플러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세력 결집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하반 의석 과반을 지키기 위해 이번 승부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아이스와 관련된 인명사고로 인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가 이번 지원 유세를 통해 보수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리에타에 사시는 분들 중에 최근 시의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안 돼서 고생 중인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미국 전역에 피해를 끼친 가운데 마리에타시의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열흘 넘게 먹통이 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시의 결제 대행사인 브릿지페이가 지난 6일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 라이센스 갱신이나 각종 세금 납부가 온라인상에서 전면 중단됐고 마리에타를 포함한 미 전역 수백 개의 지방 정부가 동시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관련 결제는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시스템의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에타시는 다른 결제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평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조지아주에 대규모 구금 시설을 짓는다는 뉴스들 전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조지아 정치권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본격적인 입법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자하 하워드 주 상원의원은 아이스 시설 지원에 주 정부 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민 당국이 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협의 없는 강제적인 시설 확충은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친다는 판단입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이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조지아 내 시설 건립 자금을 차단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과 인프라 부담으로 인해서 지역 민심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세가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가족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악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디캡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자신을 구치소의 치프 존스라고 소개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배지 번호와 수감 번호를 대며 매우 정교하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편 송금 앱인 젤로 405달러를 보내면 즉시 석방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구치소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즉각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사칭 범죄로 인한 전국 피해액은 무려 29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기범들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다급함을 무기로 삼습니다. 수상한 전화를 받으시면 즉시 끊고 관련 당국에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를 집 앞에서 가로채기 당한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좀도둑 같은 이런 범죄를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형 작물 조직으로 발전시킨 주동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귀네 카운티 법원은 놀크로스에 거주하는 41세 콩젠 리 씨에게 해당 혐의로 징역 7년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리 씨는 일명 폴치 파일럿들이 훔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500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사들여 홍콩과 두바이 등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색 당시 그의 집에서는 무려 5,000대 이상의 도난기기와 120만 달러의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기소는 귀넥 검찰의 한인 정한성 부장검사가 주도했으며 조직범죄방지법인 리코법이 적용됐습니다. 이런 비상한 머리와 사업수단을 좋은 일에 썼으면 아주 큰 인물이 됐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무인 자율주행 차량 웨이모,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애틀랜타에서 중무장한 경찰과 용의자가 긴박한 총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하고 있는 웨이모가 승객을 태운 채 현장으로 쫄쫄쫄쫄 입장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체서브리지 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의자가 경찰관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대치하고 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승객을 태운 웨이모 차량이 경찰차들을 지나 대치 현장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차량을 원격 비활성화하고 현장 지원팀이 출동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웨이모 측은 차선에 통제 테이프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자율주행차의 대응 능력을 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웨이모 차량이 스쿨버스의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달렸던 일도 있었고 또 추돌 사고도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프라미스원은행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규 비즈니스 계좌 개설 고객에게 $300를 지급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행사는 내일인 18일부터 한 달간 조지아주 전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미 동남부 동문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15일 둘루스에서 신년 할애식을 열고 동문 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은 노화석 동문회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활발한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다음 정기 모임은 오는 5월 조지아주 헬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남부 한인사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44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가 오는 6월 5일과 6일 둘루스 고등학교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5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는 축구와 태권도 등 12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특히 총 상금 $4,500가 걸린 한마음 합창대회가 함께 열려 한층 더 풍성한 문화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애틀랜타 이상무